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결국 찾아냈습니다. 김건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했던 6천만원짜리 고가의 반클리프 목걸이인데요. 3년간 이어진 거짓말과 발뺌의 끝에서 특검이 마침내 그 실체를 밝혀낸 겁니다. 처음엔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해명했었는데요. 특검이 확보한 해당 목걸이는 김건희 인척의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지인에게 빌린 물건이 가족 집에 3년 동안 고이 보관돼 있었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데요.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던 셈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 시도인데요. 권력의 부정한 재물 취득을 감추기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언론을 우롱한 결과입니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닌데요. 권력의 부패를 상징하는 명백한 뇌물의 증거입니다. 건진법사 게이트에서 김건희와 통일교의 연결고리는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었는데요. 특검이 통일교 본부를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은 결정적인 물증입니다. 통일교 측이 김건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을 선물하려 했다는 진술도 확보됐는데요. 이제는 의혹이 아닌 사실로 확인된 겁니다. 대통령 배우자가 특정 종교 집단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는 건데요. 이는 명백한 뇌물수수이며 형법상 중대 범죄에 해당합니다. 재산신고에서도 누락됐는데요. 청탁금지법과 공직윤리법 위반은 물론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국민에게는 빌린 거라며 뻔뻔한 거짓말을 했는데요. 이는 국민을 기만한 중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런 오만함이었는데요. 국민을 우습게 보고 언론을 무시하며 권력을 영원할 것처럼 휘둘렀던 결과입니다. 하지만 특검은 꿋꿋이 진실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건진법사법당, 통일교 본부, 김건희 인척의 아파트, 윤석열 자택까지 차례차례 압수수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목걸이 하나가 상징하는 의미는 결코 단순하지 않는데요. 이는 권력의 거짓말이 무너졌다는 증거이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범죄의 실체입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김건희를 감싸며 거짓 해명을 반복했던 건데요. 이는 명백히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입니다. 대통령의 가족이 부정한 이익을 챙기면서도 국민 앞에서는 한 점 부끄럼 없이 고개를 들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인데요. 이는 권력의 사유화이자 사적 이익의 극치입니다.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시간인데요. 김건희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윤석열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인 거죠. 박근혜와 최순실도 처음에는 거짓말로 버텼었는데요. 결국엔 진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김건희 목걸이 사건은 그보다 더 악질적인 국정농단인데요. 종교 세력과 무속 세력, 권력의 부패가 얽힌 중대 게이트입니다. 이제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는데요. 또다시 눈 감는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명백하게 위헌적이고 위법한 그런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는데 국회가 탄핵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게 상식적인 거라는 거죠.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국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역사적 판결인데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국민이 입은 피해를 법원이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는데요. 윤석열의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명령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민사 판결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킨 정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몇 가지 점에서 역사적인데요. 먼저 법원이 윤석열의 계엄령을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로 규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과 맥을 같이 하는 결정으로 윤석열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한 자였음을 사법부 전체가 재확인한 셈인 거죠. 두 번째로 피해가 특정 집단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을 명시했는데요. 재판부는 국민 주권이 짓밟히고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2.3 사태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적 참사였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 개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인데요. 재판부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의 권력 남용이 사법부에 의해 명백히 입증된 순간인 거죠. 이번 판결은 단순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헌정을 유린한 자에 대한 사법적 심판의 시작인데요. 윤석열이 책임져야 할 배상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벌써 10,000명 이상이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고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이 형사재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인정한 위헌성과 국민 기본권 침해, 사실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다투는 형사법정에서 핵심 근거로 작용할 텐데요. 이는 윤석열 개인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내란을 공모한 세력 전체를 겨누는 법적 토대가 되는 겁니다. 이 소송은 단지 돈 몇 푼을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104명의 시민이 용기 있게 나선 이번 집단소송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역사적 투쟁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헌법을 바로 세우고 정의를 구현한 주인공이었는데요. 김정호 변호사의 말처럼 이번 판결은 모든 권력자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다면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건데요. 이 판결은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정의의 이정표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요. 더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정에 설 것이고 사법부는 일관된 판단으로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 역시 제도적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데요. 최정규 변호사가 지적했듯 이 사태는 단순히 법정의 문제로만 남겨둘 수 없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서 얼마나 진지한지를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텐데요. 이날의 판결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헌법이 살아있고 사법부가 침묵하지 않았으며 시민이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결과였는데요. 이 승리는 단지 과거를 심판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을 확인한 일입니다. 12.3 사태로 상처받은 모든 국민에게 이번 판결이 치유의 시작점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정의는 늦을 수는 있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날의 판결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대한민국은 살아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변호사 비용도 없다며 영치금까지 모금했던 윤석열이 자신의 재산이 무려 8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 이보다 더 뻔뻔할 수는 없는데요. 윤석열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변호사 구할 돈도 없다고 직접 진술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인 김계리 변호사는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돈 한 푼 없이 아무것도 못 사고 있다며 계좌까지 올려 영치금 모금에 나섰는데요. 전환길도 에어컨 없는 데서 억울하게 갇혀 있다며 계좌를 홍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동정 여론을 자극하던 윤석열의 재산이 80억 원 가까이 된다는 거죠. 25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부부의 재산은 총 79억 9,115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5억 원 이상 늘어난 액수인데요. 그중 73억 원은 김건희 명의의 재산이었습니다.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핵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토지와 부동산 3억 원 상당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고립무원이라며 동정을 유도했던 윤석열, 실상은 수십억대 자산가였다는 거죠. 국민 앞에선 돈 없다며 손 벌리고 뒤에선 재산은 착실히 불려왔습니다. 이런 뻔뻔한 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가 무슨 염치로 동정을 바랍니까? 후안무치라는 표현이 딱 맞는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란 수괴에게는 한치의 동정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이 바라는 내란 종식의 결과입니다. 재구속된 내란 수괴 윤석열이 재판과 특검 조사를 거부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변호인들은 더위와 지병, 운동 시간을 이유로 교도소의 처우와 특검 조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영치금 모금까지 호소하며 동정론에 불을 붙이려 합니다. 내란 수괴가 무슨 염치로 동정을 바랍니까? 신고 재산만 75억 정도인 윤석열이 영치금을 모금하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지나 모르겠습니다. 후안무치하다, 이런 표현이 딱 맞습니다.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국민의 피와 눈물로 만든 민주주의의 헌정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내란의 피값을, 내란의 죄값을 단 하루의 감형도 없이 다 치러야 합니다. 살아도 감옥에서 살고 죽어도 감옥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내란 수괴에게 황제 수감, 보석, 감형, 사면 복권 등 일말의 특혜와 관용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완전한 내란 종식의 그날까지 매의 눈으로 지켜보며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중 상당수는 80만 원도 없는 서민들인데요. 윤석열은 80억을 갖고도 에어컨도 없는 감옥에서 억울하다고 울부짖으며 측근들을 시켜 돈까지 걷어들였습니다. 이게 진짜 고립무원이 아니라면 양심 없는 고립무치일 뿐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윤석열은 지금 영치금을 모을 처지가 아니라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에 직면한 피고일 뿐인데요. 12.3 비상계엄과 내란 음모의 책임, 국정농단의 대가로 이제 그 80억 전부를 국민 앞에 돌려놔야 합니다. 동정을 구할 게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이 먼저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윤석열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염치가 없는 겁니다. 이 뻔뻔함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같이 좀 들여다볼 자료들이 있는데요. 김건희 씨의 그 고가 목걸이 논란, 또 윤석열 씨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첫 배상 판결이 나왔고요. 그리고 재산 문제까지. 최근에 정말 뜨거운 세 가지 사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자료들 보면서 이게 좀 복잡한데 핵심 쟁점이 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들이 그냥 사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고요. 권력의 투명성 문제라던가 또 사법부의 판단, 그리고 사실 민주주의 원칙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하나하나 좀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사실관계부터 배경, 앞으로 파장까지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김건희 씨가 착용했던 목걸이 있잖아요. 반클리프 6천만 원 상당이라고 하는데 이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처음에는 지인한테 빌렸다 이런 해명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검이 그 목걸이를 김건희 씨 인척집에서 발견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만약 사실이면 그동안 한 3년 동안 해명했던 게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자료에 보니까 막 대국민 사기극이다, 조직적 은폐 시도다 이런 센 표현까지 나와요. 네,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주목받는 지점인데요. 특히 그 특검이 통일교 돈부 압수수색했잖아요. 네. 거기서 확보했다는 다이아몬드 목걸이 영수증, 그리고 관련 진술, 이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교 쪽에서 김건희 씨에게 고가 목걸이랑 명품 가방을 주려고 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통일교가요? 네, 제공된 자료들을 보면 이게 그냥 의혹 제기 수준이 아니고 뇌물수수 가능성을 보여주는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으로 분석하고 있어요. 뇌물수수요? 그렇죠. 재산신고 누락 문제라던가 아니면 청탁금지법, 공직윤리법 위반 소식까지도 다 거론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한 자료에서는 이 목걸이를 아예 권력 부패의 상징, 뇌물의 증거 이렇게까지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목걸이 하나 가지고 정말 파장이 크네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서요. 법원의 첫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죠. 법원이 윤석열 씨의 계엄 선포 때문에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걸 인정하고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고 명령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판결, 자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이 판결 의미가 여러 가지로 분석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법원이 윤석열 씨의 계엄 선포 행위 자체를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명확하게 못 박았다는 점입니다. 위헌, 위법. 네. 자료에 따르면 이게 그냥 정치적인 싸움을 넘어서 사법부가 딱 이건 헌정질서 파괴 행위다 이렇게 판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를 특정 집단으로 본 게 아니라 국민 전체로 봤다는 거. 그래서 국민주권 침해를 인정했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 그 윤석열 씨 개인의 책임을 명시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개인 책임까지 명시했군요. 네.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보면 이번 판결을 역사적 판결이다, 민주주의의 승리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앞으로 있을 다른 소송이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 김정호 변호사 코멘트도 인용됐던데 모든 권력자에게 보내는 경고다 이런 해석도 덧붙여져 있고요. 헌정질서 파괴라는 법원 판단. 정말 무게감이 느껴지네요. 자, 마지막으로요. 윤석열 씨 재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영치금 모금 논란인데요. 네, 이것도 참... 구속영장 심사 받을 때는 변호사 비용도 없다 이러면서 영치금 모금까지 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공개된 재산 자료를 보니까 부부 재산이 약 80억 원에 달하고
심지어 작년보다 한 5억 원 이상 늘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지금 논란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거죠. 자료를 좀 보니까요. 재산 대부분 한 73억 원 정도가 김건희 씨 명의고요. 아, 대부분요? 네, 그리고 논란 많았던 그 양평 땅도 그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변호사 비용이 없다고 했던 말하고 지금 드러난 이 거액의 재산 규모, 그리고 또 영치금까지 모금했던 행위, 이게 다 맞물리면서 뻔뻔하다 이런 비판 여론이 아주 거세다고 자료는 전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발언이 인용됐는데 내란 수괴가 무슨 염치로 동정을 가랍니까? 후한무치라는 표현이 딱 맞는다. 아주 강한 비판이죠. 상당히 강하네요. 네, 한 자료는 이 상황을 딱 꼬집어서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염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건 국민 기만이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김건희 씨 목걸이 수사 상황부터 시작해서요. 비상계엄 배상 판결, 그리고 윤석열 씨 재산 논란까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바탕으로 정말 숨바쁘게 한번 짚어봤습니다. 네. 여러 쟁점들이 막 얽혀있긴 한데 그래도 핵심적인 내용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사안들은 결국에는요, 권력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또 그 책임의 무게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신뢰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과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께서는 이 사건들을 보시면서 과연 공직자의 투명성은 어디까지 요구되어야 할까? 또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뭐 이런 고민들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요, 여러분 각자의 더 깊은 생각을 위한 그런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